자, 12번 문제는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b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형태는 기하 문제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문제죠. 자, 먼저 y제곱은 8x에 x는 마이너스 1 빼기 by라고 하는 이 직선을 이렇게 대입하겠습니다. y제곱 플러스 8by 플러스 8 이퀄 0이라고 했는데, 만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곡선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D, 서로 다른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근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짝수이기 때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B값의 범위는 이것이 됩니다. 13번 포물선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좌표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제곱은 4px x1, y1, 즉 포물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의 x 더하기 x1입니다. 자, 또 다른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분의 p가 되죠. 자, 이번 13번에서는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점 A, B를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 보면 얘는 4px이기 때문에 p는 3이죠. 그러므로 by는 2p x 더하기 a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접선의 방정식 3,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6y 2p x 더하기 3으로 쓸 수 있고요. 양변의 마이너스 6식을 나눈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관계는 이 직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하고 프라임의 직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한다면은 n 곱하기 m'이 서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b분의 6이고요.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따라서 b분의 6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수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b는 6입니다. 자, 이제 다시 a, b는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a, b를 포물선에 대입을 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b제곱은 12a 이렇게. 자, 아까 구했던 b 이퀄 6을 본식에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은 12a이므로 a는 3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곱하기 b에 해당되는 값은 18이 됩니다. 14번
타원 밖의 한 점으로부터 근 두 접점을 PQ라고 했을 때, 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13번에서는 포물선 위에 한 정점 위에서의 접선의 공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고, 타원에서도 마찬가지 한 정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밖에 외부의 한 점점으로부터 타원에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이 교과서 예제 문제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자, 타원을 계략적으로 보면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초점은 x축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x가 0일 때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기 때문에 단축의 한 꼭지점에 해당되는 값은 0, 루트 2. 여기도 0, 빼기 루트 2. 그러므로 0, 2는 대략 이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부터 접선을 그어요. 이때 접점을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소개한 것처럼 타원, 쌍곡선 같은 식은 x의 제곱, y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빼기 x 빼기 y 혹은 플러스 x 플러스 y를 대입해도 해당되는 등식은 항상 같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의미냐면 1, 4분면에서 해당되는 값이 동일하게 2, 3, 4분면에서 똑같이 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성을 잃지 않고 1, 4분면에서 변화되는 모양을 살펴보면 2, 3, 4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대칭이기 때문에 x1, y1 즉 2, 4분면에서 혹은 1, 4분면에 해당되는 값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동일하게 대칭되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에 해당되는 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 이 2, 4분면에 해당되는 값을 x1, y1 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한다면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다른 q에 해당되는 값은 빼기 x1, y1으로 놓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객이 좀 전도돼서요. 이 문제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1, y1, 타원 위에 x1, y1으로부터 그은 접선이 0,1을 지난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0,1로부터 타원에 그은 접선이 x1, y1을 지나는 건데 뭐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해석을 선생님 유리하게 한 겁니다. x1, y1으로부터 그은 접선이 0,1을 지난다. 이렇게 타원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한 정점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a제곱 스몰 x1, y b제곱의 y1, y는 1. 자, 다음과 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10에 x1, x 2에 y1, y는 1, 2, 0,1을 지난다 라고 해석을 해보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맞고요. 2에 y1, 2는 1이라서 스몰 y1은 1입니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1이라는 것을 쉽게 찾았어요. 자, 이제 x1, y1은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해도 등식은 성립을 하죠. 네, 이 식에다가 이미 구했던 y1 이퀄 1을 대입을 할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은 10 플러스 2분의 1 이퀄 2로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스몰 x1의 제곱은 5가 되기 때문에 x1에 해당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했던 스몰 x1 선생님은 2, 4분면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이 빼기 루트 5가 된다면 대칭이므로 제곱이라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루트 5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1번에서 보면은
같은 높이, y = 1하고 같은 높이 있으면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5, 얘는 플러스 루트 5이기 때문에 이 값은 2 루트 5가 됩니다. 네. 자,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이 한 초점을 F라고 했습니다. A제곱이 10이고 B제곱이 2이기 때문에 C제곱은 10-2로 변형할 수 있겠죠? 얘는 8입니다. 따라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한 초점을 마이너스 2 루트 2, 0, 또 다른 초점을 2 루트 2, 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보세요. 삼각형 여기 하나를 쓰면 이제 F라고 한다면 PF Q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여기는 이미 구해놨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2 루트 5로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PF 더하기 QF의 길이를 찾으면 돼요. 네. 자, 2번 많이 응용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먼저 이미 구했던 PQ 플러스 PF 더하기 QF입니다.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미 PQ의 값은 상수예요. 2 루트 5라고. 그럼 이제 PF와 QF의 값을 찾을 겁니다. 자, 타원과 쌍곡선은 이 제곱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대칭성을 적극 활용해야 돼요. 즉, Q는 P의 대칭이잖아요. 또 F의 대칭인 점은 또 다른 초점인 F'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 플러스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면 QF의 대칭인 점은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PF'으로 고쳐봐도 크게 일반성 잃지 않아요. 그러므로 위식은 2 루트 5 플러스 PF 더하기 PF'으로 식을 바꿔봐도 되겠죠. 자, PF 더하기 PF'이라고 한다면 뭐죠 이거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즉 타원의 정의로 귀결이 됩니다. 얼마가 돼요? 여기는 2a이기 때문에 12a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2 루트에 10이에요. 따라서 원하는 삼각형 둘레 길이 값은 다시 적어보면 2 루트 5 플러스 2 루트에 10입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기출문제도 많이 응용이 되고요. 대칭성이라는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본다면은 QF를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게 아니라 쉽게 대칭과 정의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